안녕하세요. 구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떨어지는 해가 붉은 기운을 토해내는 진주의 어느 골목. 한때는 이름난 명기였던 도홍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나그네가 있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서 문 좀 열거라. 시끄러운 소리에 어린 하녀가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초라한 행색의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물었다. 대관절 니신데 남의 집 대문을 이리 두드리는 갭니까? 조금 전에 호기롭던 태도는 어디 가고 급히 공손하고 간절한 태도로 오랜 여행길에 배가 고파서 그러니 주인께 좀 여쭤주시오. 일 없어요. 딴 데나 알아보세요. 일이 쌀쌀맞게 거절하고 문을 세차게 닫는다. 안채에서 기척을 듣고 어여쁜 젊은 여주인이 여종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글쎄 웬 거럼뱅이가 밥 좀 달라고 꼴에 주인을 찾지 뭐여요. 그래, 부르는 소리는 그래도 꽤 점잖은 선비 같던데. 나도 참 정없기는. 우리 집에 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수야 있니? 밥이라도 먹여보내자꾸나. 주인의 말에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여정은 거린을 행랑채로 들여 급히 한 상 차려내놓고는 안으로 사라졌다. 한참 후 상을 치우려 행랑채로 들어온 여정은 눈이 희둥그레졌다. 거린은 차려낸 모든 음식을 다 비운 것은 물론이요. 빈 그릇들을 하나하나 싹싹 핥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여정과 눈이 마주친 거리는 흡족한 듯 씩 웃으며 잘 먹었느니라 하고 말한다. 여정은 기겁을 하며 상을 내온 뒤 여주인에게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을 한다. 아씨, 너무 더러워요. 그 냄새 나는 몰골로 반찬은 물론이고 장까지 싹 비우더니 빈 그릇을 개처럼 핥기까지 하지 뭐예요. 이 그릇을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째? 여정의 푸념하는 소리를 듣는 중에 갑자기 밖에서 여정을 찾는 거린의 소리가 다시 들리자 여정이 투덜거리며 나간다. 이보게나 염치 없지만 날도 어두워지고 하여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겠소? 이 말을 들은 상기된 표정의 여정이 예? 아니들 말이에요. 이리 매몰차게 거절하니 안에서 여주인이 여정을 부른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외관이 더럽다고 사람을 어찌 그리 막대한단 말이냐. 여유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하룻밤 정도는 유숙할 수 있으니 그리 매몰차게 사람을 내쫓지는 말거라. 어서 손님을 행랑채로 모시거라. 이 말에 여정은 입을 삐죽이며 거린을 다시 행랑채로 들였다. 어느 정도 소란이 잦아드니 집은 이내 밤의 정적 속에 휩싸였다. 우두커니 마당 한편에 서 있던 여주인 도홍은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아픈 옛 기억으로 불현듯 빠져들었다. 도홍이 기생이 된 데에는 기구한 운명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여옥으로 아전인 김석봉의 딸이었다. 여옥의 나이 16세가 되던 어느 해 진주 난강으로 빨래를 하러 갔다가 낚시를 하러 온 총각 홍진성이라는 사내를 우연히 만나 남몰래 연모의 정을 키우던 중에 진주목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여옥의 아버지 김석봉이 연인 홍진성에게 살해된 것이다. 아버지 김석봉은 간악한 성품을 지닌 자로 홍진성의 아비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고 돈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형이 집행되어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에 홍진성은 아비의 복수를 하려고 김석봉을 해친 후 관아에 자수하여 그 역시 형에 처해져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게 된 여옥은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 없어 정인을 처음 만나던 날 여옥에게 건네준 꽃핀 복숭아가지를 생각하여 도웅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의 이름을 올렸다. 기생이 된 여옥은 아름다운 용모에 시, 사화와 가무에 능한 명기로 소문을 떨치게 되었다. 하지만 도웅은 늘 우울하였다.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좋은 사람을 만나 자신을 의탁하려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유식한 자들은 마음이 좁았고 마음이 넓다는 자들은 무식하고 야비했기에 의탁할 짝을 찾을 길이 없음을 알고 기적에서 이름을 내린 후 조용히 은둔하게 된 것이었다. 깊은 상념에 괴로운 도홍은 방으로 들어가 검은 거를 벗삼아 자신의 슬픔을 시조와 함께 흘려보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마음을 울리는 청아한 피리소리가 밤이슬을 가로지르며 들려왔다. 일찍이 수많은 피리소리를 들어온 도홍은 예삿 사람의 연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내 피리소리는 멈추었고 사창에 비추는 달빛만이 도홍의 아픈 마음을 달래듯 중천에 흐를 뿐이었다. 도홍은 마음을 달래주는 피리소리로 인해 잠시 위안이 되어 평안하였으나 피리소리가 사라지자 다시 울적함이 스며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검은 고를 연주하니 이에 맞추기라도 하듯 다시 피리소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피리소리인가 하고 귀 기울이다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검은 거를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여종에게 등불을 들리고 행랑채로 들어가 보니 거린이 대자로 누워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을 자는 것이 아닌가. 예리한 도홍의 눈에는 누워 자는 거린이 거린 행세를 하는 듯 느껴졌다. 비록 얼굴에 검댕이를 칠하고 남노한 옷을 걸쳤으나 신원 서반의 모습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도홍은 여종에게 일러 세수물을 대령하고 깨끗한 옷을 내와 거린이 입도록 하게 했다. 거린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여종의 성화에 못 이겨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종을 따라 안채로 들었다. 멋진 풍모의 남중 호고를 마주한 도홍은 잠옷 놀라지 않은 척 인사를 했다. 천한 몸이 선비님께 결례를 범했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시옵고 헌데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요? 뭐 조남이랄 것까지야. 그냥 한양 서서방이라 하오만. 도홍은 사내의 성이 서씨라는 말을 듣고 필시 피리의 명인으로 소문난 서진사일이라 확신하고 기뻤으며 그런 명인과 함께 검은고 연주를 하는 것이 평생 소원하던 차에 잘 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성이 서가라시면 혹시 서진사님이 아니신지요? 그런 사람은 내 들어본 바도 없소이다. 그럼 피리는 부실 줄 아시는지요? 허허, 나 같은 유인이 무슨 피리를 불겠소만. 숲을 사이로 뱀 기어가는 소리 정도야 낼 줄은 압니다. 이리 답을 하면서도
서서방이란 자는 나온 주안상의 안주를 모두 비우고 빈 그릇을 혀로 핥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 같으면 고개를 돌릴 법도 하지만 도홍은 이자가 필시 서진사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미소 지으며 자신의 검은고에 맞춰 필히 연주를 청했다. 진주에서는 검은고 연주로 내로라 하는 도홍이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자 서서방 역시 검은고 소리에 맞춰 필히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서서방의 뛰어난 필히 연주에 홀리어 검은고를 연주하던 도홍은 손을 멈추고 서서방의 필히 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되었다. 곡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의 호의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 후 도홍의 권유로 서서방은 하루 이틀 머무는 날이 쌓이게 되자 둘의 사이는 더욱 친밀해졌고 어느새 평생 서로의 반려가 되기로 부부의 연을 맺게 이르렀다. 이렇게 장안 최고의 미인과 거지 나그네는 마치 천생연분인 것처럼 부부가 되었으나 날이 갈수록 아내 도웅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서서방은 자고 일어나면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세수라도 하라고 말하면 발끈하며 화를 내었다. 거기에 더해 여전히 처음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마치면 의뢰의 그릇들을 핥았으며 찬이 입에 맞지 않으면 버럭하며 성질을 부렸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애정어린 존재가 아니라 도웅에게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도웅은 실망되는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으며 남편이 서진사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도웅은 남몰래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 날이 늘어났다. 이렇게 한 해가 흘러 7월 칠성날이 다가오자 진주에서는 진주 목사의 주최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다. 매해 열려온 전례대로 씨름, 그네뛰기에 더하여 새로이 활쏘기 행사가 추가되었다. 장안의 내로라 하는 한량들은 도홍이 기루에 있을 때 자신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도도하던 그녀가 천하에 무식하고 지저분한 거지 사내를 남편으로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돌자 활쏘기로 그 부부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심산이었다. 목사의 명으로 도홍 부부에게 대회에 참여하라고 통지가 갔다. 통지를 받은 도홍은 남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근심이 커져갔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적당한 명분도 없으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푸념을 늘어놓기 이르렀다. 어허, 미안하오. 내가 못나 당신이 웃음거리가 되게 되었으니. 에휴, 어떡하나지요? 네, 듣자 하니 활은 아무리 뛰어난 궁수라도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소. 또 못 쓰던 이가 잘 맞출 때도 있다 하니 누가 알겠소. 내가 천하의 명궁이 될 수도. 허허, 염려 마시오. 7월 칠성날이 되자 도원과 서서방은 잔치가 벌어지는 족성루로 향하였다. 목사에게 할애를 하고 주변의 한량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으나 서서방이 인사랍시고 내뱉은 어색하고 무식한 말 몇 마디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으며 도홍은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평소대로 서서방은 주안상을 싹싹 비우고 빈 그릇들을 핥기까지 해대니 주변에서는 더럽다는 표정을 짓기보다는 무엇이 즐거운지 도홍을 번갈아 보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도홍은 더는 참지 못하고 가만히 자리를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그럭저럭 시간은 흘러 드디어 활쏘기 대회가 시작되었다. 사대는 촉성루에 마련되고 관역은 난강에 띄워놓은 배 위에 설치했다. 제일 꼴찌를 한 남녀 한 쌍이 뽑히면 아내가 남편의 불기를 때려야 하는 벌칙까지 있다 보니 좌중의 관심은 도홍 부부에게로 쏠렸다. 차례대로 진행되니 대개 5번 쏘아 3번에서 4번 관역을 명중시켰다. 도홍 부부의 차례가 왔으나 도홍 옆에 서 있던 서서방이 나서며 말했다. 소생이 발을 난생 처음 잡아보는지라 시험 삼아 몇 차례 연습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의 주변은 박장대소하듯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니까짓 것이 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었다. 과연 엉성한 자세에 허둥대며 활시를 당길 때마다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았으니 좌중은 웃음을 참다 못해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연습이 끝나고 이제는 제대로 쏠 차례가 되자 관중들은 모두가 웃을 준비를 하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화살은 정확히 창공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더니 난강 한가운데 간역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꽂히는 것이 아닌가. 이어서 관중이여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좌중은 주죽은 듯 조용해졌으며 도홍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어서 서서방이 화살을 또 날렸으니 이번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관중이요 라는 소리가 또 들렸다. 앞서 쏜 화살 일을 가르고 관역을 맞춘 것이었다. 이어서 서서방은 5대 모두 관역의 중심을 맞추니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의 함성은 촉성루 일대를 뒤흔들었다. 과연 서서방은 자신의 감춰진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지난날의 행실은 아내 도홍을 시험하기 위해 꾸몄던 것이었다. 서서방은 누대 명문지족의 후예로 그 이름은 서효명이라 하였으며 이른 나이에 진사시를 거쳐 등거하였으나 조정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간신들이 주도권을 쥔 채 나라를 어지럽히고 가급 수령들 또한 탄관 오리로 득실되니 벼슬의 뜻이 없어졌다. 서진사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활쏘기와 풍류로 세월을 보내던 중에 한양 내에서는 이상에 맞는 짝을 찾지 못하다가 도도하기로 소문난 진주 도홍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소문이 맞는지 궁금하여 도홍을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사는 들리는 바대로 도홍이 지주가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졌기에 패포파립의 거지 행색으로 도홍의 뒷문을 두드렸던 것이었다. 7월 7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도홍과 서진사 부부는 대청마루에 앉아 달빛을 풍경 삼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서방님, 서방님의 화살이 관역을 맞췄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시죠? 어찌 그 재주들을 감추셔서 저를 애태우게 하셨나요? 허허,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소. 당신이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내가 본 것이 제대로 본 것인지 확인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어서 한 해 동안 부인의 지주와 아량을 시험해 본 것이라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늘 한결같았음을 깨달았소. 이리 말하고 서진사가 피리를 빼어들자 아내 역시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니 서진사가 청아한 피리 소리를 덧붙인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난 부부는 풍류를 나누는 벗으로 서로를 아끼며 백년해로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